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6월 24일 오후 3시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뭐 털어보는다는 그런 속어가 있었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던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탁구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12월 3일, 재작년이 됐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저는 그걸 아침에 알았죠. 뉴스 보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은 다른 국민들도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 난 이재명을 지지했었으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었죠. 속았었죠, 그냥. 제 후배놈이 하는 소리를 듣고, 또 동생들이 거기에 또 그렇게, 이재명이 그렇게 능력이 좋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재명 찍어야 된다 그러길래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순진하게. 이제 그러던 와중에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었는데, 지나간 일이네. 어제 잠깐.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 그건 계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계엄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게 뭐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권한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행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그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제 동생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계엄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걸 내란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쪽이 엄청 불리하게 될 것이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정치를 몰라도 너무나 눈에 명약 관화라는 말이 있죠.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동생한테. 뭐 그랬더니 제 동생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건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냐면, 정치를 모르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정상적인 정치,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야당 여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리적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죠, 무식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봤고, 그건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거다,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들이 악수를 두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못 알아듣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동생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민주당한테 완전히 속아 있었던 거죠, 이 반국가 세력한테. 왜냐면 이제 언론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언론이 그때 당시에 뭐 JTBC나 MBC나 뭐,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렇게 돼 있으니 뭐 제 동생 놈은 그런 것도 봤을 거고, 뭐 YTN인지 뭔지 이런 것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제 동생이 보면은,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매블쇼나 뭐 이런 것들, 김어준 쇼 뭐 이런 데서 떠드는 거를 그냥 믿고 있었던 거죠. 세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이제 이렇게 무식한 저조차도, 아니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인데, 계엄을 하든 뭘 하든 그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내란이라고 몰면 그건 큰일 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니까요. 아니 그걸 내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정상적인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몬다는 거는, 그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나겠다, 야, 민주당.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정치를 전혀 몰랐음에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아니 국민들이 얼마만큼 세뇌가 돼 있는지, 언론이 얼마만큼 썩어 있는지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만큼, 더군다나 국민의힘까지 그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이 썩어 있는지, 또 사법부의 판사들이 얼마만큼 썩은 놈들이 많이 껴 있는지, 예, 제가 그걸 잘 몰랐었던 거죠. 그냥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정상적인 야당, 그때 당시엔 야당, 예, 뭐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여당, 예, 소수당이지만, 예, 이렇게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폭망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뭐 검찰 쪽에 오래 계셨고, 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맡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이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이 국가가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선관위가 얼마만큼 썩어 있는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국민들은 완전히 속아 있고, 예,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속아 있는 국민들을 이제 깨워내려고, 예, 계엄을 하셨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계엄의 이유에는. 예. 근데 뭐 이제 와서 이제 계엄 당시에 왜 선관위에 그 군대를 보냈느냐,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그게 진실이 갖는 힘이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뭐 한 짓이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들었던,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그게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몇 명 다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인지 아닌지, 이게 국가의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 본인이 판단해라 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하더라도 그건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성품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이 다치는 거를 최대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다친 사람도 없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죠. 그랬으면은 그걸 갖고서 내란 수계로 몰면은, 그걸 갖고 내란 수계로 몬 세력들이 무조건 역풍을 맞아야 된다. 완전히 철퇴를 맞아야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예, 지금 그 감옥에 가 계신다는 이 현상은,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거기서 놓쳤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저는 정상적인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반국가 세력이 거의 다 우리나라를 먹었구나. 예,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저는 작년에 알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넘어갔죠. 지금 뭐 우리나라 진짜 작살났을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거 보면 선관이 저렇게 썩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국민들. 저도 몰랐고 다. 저렇게까지 썩어 있는 줄. 부정선거 문제만이 아니라 저것들은 완전히 지금 요즘에 그 이제 뭐 그 결국은 국정조사인가 이제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저기 뭐야 그 위철환인가 데려다 놓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위철환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무슨 이놈들은 무슨 거의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국민 위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뭐 이런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이 머리가 돌아버린 놈들 같아요. 보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거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지들 지금 사형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소리 뻑뻑 치고 막 이지랄 떨고 있어요. 걔네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예, 이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친놈들입니다. 이게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지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법 위에 있다. 뭐 이런 이제 정신 상태인 거죠. 그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살면서 많이 겪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저쪽 입장이 돼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입장이 돼보면, 참 진짜 다 된 밥에 코 빠진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 됐잖아요. 국민 다 속여놨고, 지들 멋대로 이제 국민은 얘기하면 다 믿어, 국민들은. 거짓말로 뭐라고 짓거려도 국민들은 다 믿어. 이런 상태예요. 이재명 지지율 엄청 나오고. 그래, 다 되는데, 뭐, 사법부도 거의 반 이상 장악해놓고, 뭐, 선관위는 완전히 완전 100% 그냥 장악해놓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짬짬이 돼 있고, 방송사들 그 MBC고 SBS고 뭐 이런 애들 그냥, JTBC고, 전부 지들이 주물럭주물럭, 지들 마음대로 그냥 언론이 원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들한테 유리한 걸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유지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그쪽 입장이라도, 이건 다 됐네. 이게,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이제 뭐가 막을 거야, 우리를. 다 장악했는데. 국민들은 다 속고 있는데. 얘네들은 개돼지잖아. 개돼지라는 그 비유는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걔네들 입장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됐어 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윤석열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들 입장에서는. 예,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의 지지를 받더니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원래는 한 10% 정도 앞섰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0.8% 앞섰으니까 부정선거로 10%를 갉아먹었는데도 그냥 저놈들이 그 계산착오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까지 표가 차이 날 줄 모르는 바람에 이놈들이 이재명이가 재검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승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들이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아니, 다 됐는데. 이제 이게 장애가 없어요. 지들, 거침이 없어요. 지들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아니, 어서 갑자기. 아니,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무슨 대통령감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들 멋대로, 지금 보니,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지들이 그냥 공작한 대로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겉모술 수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하여튼, 아주 그냥 조작을 통해서 그냥 지들 뜻대로 멀쩡한 애국 정상적인 대통령 박근혜를 아주 이상하게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지들 뜻대로 끌어내리고 탄핵시켜놓고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는 지들 세상이죠. 이제는 국민의힘 쪽이나 애국 보수 쪽에서 누가 인물이 있어요? 대통령 될 인물이. 이명박 씨도 없었고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민주당이 해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선관위를 장악해놨으니까 이쪽에서는 웬만한 인물이 나와도 지들이 계속 해먹는 구조예요, 그게. 거의 다 이제 잠식이 끝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나타난 거예요, 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쟤들 입장에서는 야, 윤석열, 너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니까 일로 와. 너도 우리랑 같이 해먹자. 이렇게 당연히 제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3살 어린애가 아닌 다음에야
예, 정말 순진한 사람이 아닌다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뒤에 안 들어갔겠죠. 물밑으로. 너 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잠깐 하다가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도 다 우리 편이고 뭐 방송도 다 그러니까 너도 편안하게 먹고 살자. 뭐 이런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하늘이 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게 못해. 쟤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 병신하냐 이거. 아니 여기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너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안 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 나는 절대 그럴 일 없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나는 니들하고 같이 안 하고 한 가지 더 니들도 그거 이제 그만둬. 내가 니네들 그거 다 깨부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게 이제 하늘이 낸 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인물을 내죠. 윤석열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감옥에 계셔도 그분이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인물은 전한길.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야 뭐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이야 뭐 이러다가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 알고 있는데 역사 강사였다가 근데 제가 그건 몰랐어요. 전한길 씨가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를 구하는 인물 3명을 꼽아라. 물론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제 각자 저도 이제 아주 미세한 힘을 보태고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유튜버들 중에서도 애국 보수들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큰 힘을 각자 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3명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록 감옥에 계시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계시고 존재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전한길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성격 자체가 그래요. 거기다가 정의롭고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3명을 꼽으라면 저는 장동혁을 꼽겠습니다. 장동혁 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은 참 많이 썩어 있는 놈들, 뭐 양양자니 뭐 이런 한동훈이 아직도 지지하는 놈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에 정의로운 인물들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는 아예 없어요. 정의로운 인물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없어요. 아예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단 거기서 이재명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인간은 정의롭지 못해요. 아니면 이 대가리가 빠가거나. 근데 대가리가 빠가일 리가 없잖아요. 거기 같이 뭐 사법고시도 보고 한 놈들인데 그러면 이놈들은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못 속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장동혁 어마어마한 또 앞으로의 그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이죠. 장동혁이 그 윤호겐 세력을 그 절연한다고 했을 적에 이제 저도 실망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전한길 씨도 장동혁과 갈등이 있었고 그랬죠. 저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실망을 했죠. 장동혁이한테.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양양자나 우재준이나 이제 진짜 생각만 해도 욕 나오는 그놈들이 그 연놈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저기 뭐 또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그 떨거지들. 그 연놈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유 장동혁이 그럴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 사람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륜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겠구나. 그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도 워낙 정의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잘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전환길 씨의 지지도 받고 저 6.3 사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애국 보수 윤호겐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동혁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환길 씨도 얘기하지만 전환길 씨는 자기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장동혁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야당 대표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이게 지금 시간이 긴데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1.23 계엄 이후에 그 정치인들이 이놈이 사기꾼인지 정의로운 놈인지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놈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딱 기준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계엄을 딱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죠.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계엄을 하는 통에 저 같은 사람들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 자들의 교묘한 그 언변에, 획책에, 그 사기에, 그 술수에, 그 당한 사람들. 제가 보는 그 연예인들 중에서 유재석이니 뭐 많잖아요.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이걸로 정치인 이 사기꾼 애들이 이거 하는데 그거 안 속겠습니까? 정치인 사기꾼들이 이거 연기를 잘해요. 자기가 마치 소탈하다. 뭐 다 낡은 뭐 구두 신고 다니고 그거를 다 쇼로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재석 같은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사람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속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도 속았는데요. 이 머리 좋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웃군도 속았는데요. 속았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장동혁 같은 사람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치판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은 뭐 마치 이렇게 이제 딱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저는 눈에 띄어요. 이진숙 같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시간이 넘어가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